블로그에 1일 1포를 하고 있는데 방문자는 비슷하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하루 몇백 원에서 몇천 원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향 없이 꾸준히 쓰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어떤 글감을 써야 하는지, 어떤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내 블로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모르고 글만 계속 쓴다면 1일 1포를 해도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방문자 수와 수익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 글의 중요도를 순서대로 정한다면 글감, 제목, 대표 이미지, 본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고민하세요. 근데 사실 방문자가 잘 안 오른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글감과 제목입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2기 수강생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중국 드라마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중국 드라마는 경제나 방송 연예처럼 이 홈피드에서는 아주 대중적인 주제라고는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방문자가 1,000명대셨는데 이 글감과 이 제목을 잡는 방법을 계속 적용하시면서 지금은 하루 방문자가 10,000명 이상 또 이제 20,000명 이상까지 바라보는 블로그가 됐어요. 블로그 수입도 하루 1,000원 정도였는데 20,000 원대로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이분은 글을 몇 개 정도 예전에 썼었냐면은 전체 글 개수가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은 1,000명대예요. 이분한테는 좀 몇 가지 포인트를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이 1일 1포는 이제 저랑 같이 한 달 챌린지를 하면서 습관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좀 3-4포 좀 많이 쓰는 거 그거로 이제 늘리셨고 그다음에는 좀 이제 제목과 글감을 좀 잘 캐치하는 연습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좀 성과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3기 수강생이신데 이 여행 블로그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강의를 들으면서 좀 글감이랑 제목을 잡는 방법을 바꾸고 이제 꾸준히 적용을 이제 블로그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강의 전에는 방문자가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애드포스트도 이제 못 달고 계셨거든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방문자가 200명에서 300명대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00명대를 넘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애드포스 승인은 당연히 받았죠. 근데 이분이 잘했던 거는 단순히 여행글을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일본 여행이라는 관심도 높은 소재를 잡았고 또 마침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제 제목과 대표 이미지 또 본문까지 잘 연결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이 주제가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좀 내용인가? 또 공감하거나 논쟁할 만한 소재인지, 또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블로그 글도 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멈춰서 읽을 만한 소재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 안에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는 그 글을 클릭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자동 완성 검색어를 많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 자동 완성 검색어에는 좀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서 입력하는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그 자동 완성 검색어에 용량, 뭐 비교, 후기 같은 단어들이 계속 붙는다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목이랑 본문에 녹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 검색어를 제목에 뭐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검색어가 가진 그 의도, 그 질문 의도를 좀 파악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제목과 본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육아 블로그를 한다고 해 볼게요. 저도 좀 육아 블로그를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그때 좀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육아는 경제나 좀 방송 연예처럼 좀 홈피드에서는 대중적으로 아주 큰 트래픽이 생기는 주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육아를 하지 말고 다른 주제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좀 육아라는 중심 주제에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육아템 이야기라면 쇼핑 커넥트로 연결을 하고 또 교육비 이야기는 경제로 연결을 해 보고요.
메인은 육아인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와 접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좀 글감을 찾는 연습이거든요. 실제 강의에서는 이런 방향을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강생분들의 블로그를 보면서 이 블로그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좀 같이 봐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수익화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질문을 좀 정말 많이 받는데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서 애드포스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뭐 쇼핑 커넥트 링크나 제휴 마케팅 링크를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문의를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 경제에 관련된 글을 쓰는데 어떤 의미 있는 콘텐츠를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좀 이 주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까? 내 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좀 부수입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파고들던 시절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연어를 잡으려면 연어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얻으려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해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이제 블로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에게 내 콘텐츠의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결국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보다 내가 한 발 더 깊이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 글에는 내가 몰랐던 게 있었네. 다음에도 이 사람 글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좀 AI로만 만든 글, 내 경험과 생각이 빠져 있는 글, 심지어 저도 제대로 모르는 내용을 좀 그럴듯하게 만든 글을 좀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블로그에서 좀 오래 살아남는 건 얼마나 많이 썼느냐보다 이 블로그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얻어갈 게 있느냐, 그 블로그가 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뢰가 쌓이면 좀 상품을 소개했을 때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서비스가 있다면 또 그거를 문의로 연결해 가지고 매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수익화를 고민할 때도 단순히 '아 이 블로그로 방문자를 몇 명을 만들어야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좀 어떤 사람한테 좀 내 콘텐츠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게 네이버에서 내 글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가인데요. 검색에서는 좀 어떤 글이 노출이 되는지, 또 홈피드에서는 어떤 글이 클릭을 받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찾는 키워드는 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글을 써야 1일1포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제 블로그 수익화 실전반에서도 실제로 블로그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있어요. 애드 포스트를 늘릴 수 없다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키우는 걸 제안해 드리고요. 내 블로그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수익화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좀 강의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최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블로그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우셔야 합니다. 결국 수익화라는 거는 사람을 모으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애드 포스트든 쇼핑 커넥트든 제휴 마케팅, 뭐 내 상품이나 서비스 문의든 결국 내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좀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블로그와 가장 쉽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채널 중 하나가 저는 스레드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처럼 좀 글쓰기 기반이라 이미 써 놓은 블로그 글을 짧게 재가공해서 이제 스레드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은 좀 스레드 글 하나가 조회수가 7만 회 이상이 터지면서 하루에 문의가 50건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직접 보면서 '아 블로그랑 스레드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구나.'를 좀 많이 배웠고요. 또 이제 사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수강생분 중 한 분은 스레드에 글을 쓰고 있는데 조회수가 한 400 회에서 500회 정도 나오시거든요. 근데 많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스레드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블로그까지 연결이 되면서 실제 구매 문의가 생겼다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 조회수가 수십만 회, 뭐 수천 회가 터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제 그 글을 읽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블로그와 스레드를 같이 운영한다면 둘의 주제와 결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좀 육아를 하는데 스레드에서는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뭐 재테크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긴 글은 좀 블로그에 쌓고 또 짧고 좀 이제 퍼지는 글은 스레드에 올리는 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를 쌓으면 블로그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입구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막 블로그나 스레드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쓴 글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그 글이 처음으로 1,000원이라도 돈을 좀 수익을 만들어 보고 또 내가 소개한 상품을 누군가 구매하고 내 글을 보고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경험. 저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가 똑같은 수익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블로그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수익화 구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8 월부터는 기존에 나눠서 진행했던 개인 과정과 좀 사업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블로그 수익화 실전반 4 기를 진행합니다. 왜 합쳤냐면 이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기본 원리는 개인이나 사업자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키워드를 찾고 또 사람들이 클릭하는 제목을 만들고 홈피드 유입을 만들고 내 콘텐츠를 좀 다른 SNS로 확장하는 과정은 같거든요. 대신 수익화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건데요. 개인 블로그라면 애드포스트, 제휴 마케팅, 쇼핑 커넥트 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브랜드를 알리고 실제 문의와 고객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수익화 인사이트를 더 넓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블로그와 스레드를 같이 연결하는 강의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5회차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5번의 강의를 듣는 과정만으로는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좀 블로그는 강의를 듣는다고만 잘해지는 게 아니라 좀 직접 써보고 좀 데이터도 보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이제 2회차 부터는 강의가 끝나고 좀 수강생분들의 인원을 나눠서 실제 블로그 쓰신 글들을 좀 이제 제목이나 글감 찾는 거, 방향 요런 거를 이제 직접 봐 드립니다. 이제 한 분당 약 한 10분 정도씩을 봐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좀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이 아쉬운지 좀 실제 블로그를 보면서 피드백을 드려요. 기존 수강생분들이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번에는 좀 2회차에서 좀 이제 4회차, 5회차까지 좀 나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좀 녹화본을 제공합니다. 이 1주차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로 제가 링크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좀 포스팅 챌린지도 진행을 해서요. 좀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동기부여되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 통계는 보는데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좀 홈판 유입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홈피드 분석, 실습 시트지도 제공을 하고요. 이번 강의의 목표는 좀 강의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 이 글은 왜 잘 됐고 또 다음 글에서는 내가 뭘 바꿔야 하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꾸준함을 만들 수 있는 루틴까지도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좀 이제 자극이랑 동기부여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강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는 완전 초보인데도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나이가 있는데 가능할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고정 댓글에 있는 글 보시면 수강생분들의 실제 후기와 또 성과 사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대 수강생분들도 과정을 완주하셨어요. 이미 본인만의 블로그 방향이 명확하고 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도 알고 좀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있고 좀 통계를 보면서 혼자 계속 개선할 수 있다면 굳이 이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그냥 유튜브 영상만 시청하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혼자 몇 달씩 해 봤는데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있다. 1일 1포를 하는데도 좀 방문자가 제자리다. 유튜브에서 방법은 많이 봤는데 막상 내 블로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나는 정말 제대로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수익화 실전반 4기
그 커리큘럼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커리큘럼과 실제 수강생분들의 후기를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아임플래너라고 검색을 하면 수강생분들의 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아 지금 이게 나한테 필요한 과정이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20명 이내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좀 내 블로그에 글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글을 쌓아서 좀 이제 방문자도 늘려서 에드포스 수입도 늘리지만 좀 '어떤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례가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내 그 SNS에도 적용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신청하신 분들은 8 월에 이제 저와 함께 블로그를 이제 좀 방향을 잡는 블로그를 직접 좀 만들어 가 볼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